탁! 응급실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지던트 한정우의 손이 간호조무사 박수진의 뺨을 때린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에서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의료진도 환자 보호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주제에 의사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내 판단에 이래라 저래라 해? 수진은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복도를 걷던 한 여인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30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후 11시 12분. 나영수는 병원 1층 로비를 지나 응급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며느리 수진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저녁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점심을 거른다고 했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건강이 걱정이네. 영수는 복도를 걷다가 응급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의견을 물어봤어?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레지던트 한정우였습니다. 영순이 응급실 문에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문 안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은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뺨을 감싼 채 서 있는 모습을,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그 앞에서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의사를. 영순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침착하게 도시락을 복도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995년 4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한 명의 젊은 남자가 난간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연이은 시험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생을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반찬을 배달하고 돌아가던 30대의 나영순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안 돼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영수는 있는 힘껏 달려가 그 학생을 붙잡았습니다. 둘은 난간에서 한참을 실랑이했습니다. 놔주세요. 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은 의대생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요. 영수는 마침내 그 학생을 난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학생은 영순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영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학생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주워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그 학생이 훌륭한 의사가 되었을 때 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신문에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강에서 의대생 구한 시민 영웅 30대 여성 반찬 가게 배달원. 영수는 그 신문을 오려서 학생증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그 의대생이 과연 의사가 되었을까 가끔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나영순의 하루는 항상 이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영순은 자신의 반찬 가게 영순 내 손맛의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30년 전 작은 노점에서 시작한 반찬 장사였습니다. 이제는 직원 5명을 둔 제법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영순은 큰 냄비에 소고기 장조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조림 주문이 23개였지. 김 사장님 것은 간을 약하게 해야 하고 30년간 쌓인 손맛은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깍두기. 모든 반찬에는 영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벌써 30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니까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사장님 반찬은 정말 어머니 손맛이에요. 우리 애들도 다른 반찬은 안 먹어도 영순 내 반찬은 꼭 먹는다니까요. 영순은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포장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할머니 반찬 좋아한다고 하네요. 손주가 몇이에요? 둘이요. 5살, 3살. 천사들이죠 뭐.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순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병원. 박수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간호조무사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응급 환자들을 돌보느라 피곤했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동료 간호사 미영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수진은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목걸이는 시어머니 영순이 수진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3년 전 수진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을 때였습니다. 영순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수진아, 이 목걸이를 보면 항상 당당하게 살아라. 내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간호조무사도 훌륭한 직업이야. 어머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환자들을 돕는 귀한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 수진은 그때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어머니보다 더 자신을 이해해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은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반찬으로 아침 먹어야지.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영수는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진호가 보낸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환절기인데 건강 챙기세요. 바쁘시겠지만 과일 드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영수는 아들의 메시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진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지만 항상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영순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잖아요. 영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끔 이 상자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된 학생증과 신문 기사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증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잘 살고 있을까? 의사가 되었을까? 영수는 신문 기사를 펼쳤습니다. 한강에서 의대생 구한 시민 영웅. 기사 속 자신의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예요. 영수는 그때 그 학생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과연 그 약속을 지켰을까? 영수는 학생증을 천천히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 속 이름은 한정우였습니다. 한정우.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영수는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학생증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과 몇 시간 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나영순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진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두 손주. 어머니 오늘도 반찬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도시락 싸가면 다들 부러워해요.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먹었으면 됐다. 수진이는 오늘 일 어땠어? 영순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오늘 레지던트 한정우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하려 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른 검사를 제안했더니 한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 일에 참견하지 마. 하지만 수진은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평소처럼 바빴죠.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영순의 직감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수진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수진이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저녁 식사 후 진호가 어머니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 후원 행사 초대장이에요. 제가 이사로 있는 병원에서 보냈는데 어머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 후원 행사? 네, 서울중앙병원이요. 제가 그 병원 이사회에 있잖아요. 최대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영수는 초대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그거 수진이가 일하는 병원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일하는 곳도 구경하시고요. 영수는 초대장을 펼쳤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병원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병원 발전기금 마련 후원의 밤. 그래, 한번 가봐야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영수는 몰랐습니다. 그 병원 방문이 단순한 구경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구한 그 의대생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 수지는 다시 병원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한정우와 마주칠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힘내. 동료 미영이 수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응, 고마워. 수진은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살아라. 내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래, 나는 당당하게 내 일을 할 거야. 수진은 고개를 들고 간호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한정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정우는 수진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 간호조무사. 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불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왜 간호조무사라고 무시하는 거지? 나도 환자를 돕는 의료인인데. 그날 밤 11시. 영수는 집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잠들었고 아들 부부도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저녁은 제대로 먹었을까? 영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만든 반찬 중에 수진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병원에 갖다 줘야겠다. 영수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밥도 넣고 반찬도 예쁘게 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던데.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영수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영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며느리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더 걱정이네. 밤 11시 10분. 영수는 서울중앙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응급실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1층 왼쪽 복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쪽에서는 무언가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영순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응급실이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의견을 물어봤어?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응급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계속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데 진통제만 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검사를. 닥쳐.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영수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뺨을 감싼 채 서 있는 모습을,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그 앞에서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젊은 의사를. 영순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영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세상을 살아오며 쌓아온 단단함이 그 눈빛에 담겼습니다. 영수는 도시락을 복도 의자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평범해 보이는 60대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열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8일 오전. 박수진은 평소처럼 간호사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레지던트 한정우가 들어왔습니다. 한정우는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 병원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3번 침대 환자 차트 가져와. 한정우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수진은 차트를 꺼내 한정우에게 건넸습니다. 한정우는 차트를 훑어보더니 처방전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환자 진통제 투여하고 기가 좋지. 수진은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환자는 72세 남성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새벽에 왔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얼굴색도 안 좋았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환자분 혈압이. 내가 차트 못 보는 것 같아. 그냥 진통제 주면 돼. 한정우는 짜증스럽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처방대로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오후에 다른 의사가 그 환자를 재검진했습니다. 결과는 충수염 초기 증세였습니다. 만약 진통제만 맞고 집에 갔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 30일. 수진은 동료 간호사 미영과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한정우 그 의사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어제도 환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안 보고 퇴원시켰대. 다행히 간호사 선생님이 다시 확인해서 재입원시켰지만. 그래?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한테 반말하고 명령조로만 얘기하잖아.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안 그러는데. 수진도 이미 느끼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의사들에게는 공손했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참아야지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도 환자 돌보는 의료인인데. 미영의 말에 수진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살아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
한정우는 동료 레지던트들과 의사 휴게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 환자들한테는 친절하더라. 동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환자들은 우리한테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 특히 돈 많은 환자들 말이야. 한정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들한테는 왜 그렇게 대해? 쟤들은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 아냐. 의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돼? 한정우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좀. 야,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간호조무사 따위랑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지. 동료 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우는 명문대 출신이었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한정우는 어릴 때부터 늘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성적, 최고의 스펙. 그런 그에게 간호조무사는 그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보조 인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몰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무시하는 간호조무사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11월 3일 저녁. 수지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순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일 어땠어? 영순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한정우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처방하려고 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으신데. 그래서? 내가 처방한 거 확인 안 했을 것 같아. 하지만 차트에 명시되어 있어서. 간호조무사 주제에 의사 처방에 토 달지 마. 내일이나 해. 결국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확인해서 처방을 바꿨지만 수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영수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수진아, 혹시 병원에서 힘든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수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30년 넘게 사람을 상대하며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당당하게 살아라. 내일은 정말 귀한 일이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은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있으면 힘이 났습니다. 11월 5일. 나영수는 아들 진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후원 행사 있는 거 기억하시죠? 아, 그래. 11월 15일이지? 네, 어머니도 꼭 오세요. 제가 그 병원 최대 후원자니까 어머니도 기빈 대접 받으실 거예요. 무슨 기빈. 그냥 우리 며느리 일하는 곳 구경이나 하려고. 그래도 오셔야 해요. 병원장님이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수진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았다. 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뵐게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11월 7일. 한정우는 병원 주차장에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정우야, 너 다음 주 후원 행사가? 당연히 가야지. 병원장님이 레지던트들도 참석하래. 그 행사에 대기업 임원들 많이 온대. 인맥 쌓기 좋을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난 원래 그런 자리 좋아해. 한정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 의사라는 직업의 권위. 이 모든 것이 한정우를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는 몰랐습니다. 그 행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1월 7일 밤. 수지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한정우도 당직이었습니다. 밤 10시쯤 65세 여성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들어왔습니다. 한정우가 간단히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진통제 처방하고 집에 보내. 수지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환자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안색도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혈압이 좀. 내가 봤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복통 부위가. 야, 박수진. 내가 지금 내 의견 물어봤어? 한정우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만 환자분 상태가. 닥쳐. 간호조무사 주제에 의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한정우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걱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한정우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뭐?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차트를 책상에 내던지고 의사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환자는 30분 후 기가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괜찮을까? 저 환자분. 다행히 다음 날 오전 그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낭염이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환자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지? 왜 간호조무사 말은 무시하는 거지? 11월 7일 저녁. 수지는 휴게실에서 미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까 한정우한테 또 당했지? 내가 다 들었어. 응. 진짜 참을 수 없어. 저 인간은 환자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참아야지. 수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참기만 할 거야? 너 때문에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은 건데. 하지만 난 간호조무사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당당하게 말해야 해. 내 의견이 맞았잖아. 알아. 하지만 쉽지 않아. 수진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황을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지만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11월 7일 밤 11시. 나영수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수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밤 근무 힘들지? 어머니가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힘내라. 잠시 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30년간 사람을 상대하며 쌓은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영수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힘든 일이 있거든 어머니한테 말해라. 어머니가 지켜줄게. 영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수는 정말로 며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11월 7일 밤 11시.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5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환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보고해. 간호사 미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58세 남성 30분 전부터 흉통호소 혈압 150에 95 맥박 110회입니다. 한정우는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소화불량이네. 제산제 투여하고 안정시켜. 수진은 환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계속 났습니다. 이것은 소화불량의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환자분 증상이 또 시작이야? 내가 진찰했어. 하지만 흉통과 식은땀 그리고 왼쪽 팔 저림을 호소하시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정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 진단에 이의 제기하는 거야? 아닙니다만 심전도 검사를. 박수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환자 보호자들까지도 무슨 일인가 싶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위중해 보입니다. 심근경색 가능성이. 닥쳐. 간호조무사 주제에. 한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환자분. 수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심정지. 빨리 제세동기.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제세동기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쇼크. 환자의 몸이 튕겨 올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소리를 냈습니다. 다행히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심전도 검사 즉시. 당직 선배 의사가 달려와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만약 5분만 늦었어도 환자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선배 의사가 한정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한정우, 이게 뭐야? 심근경색을 소화불량으로 오진했어? 죄송합니다. 한정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수진을 향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수진 때문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살아나셨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심근경색 가능성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환자가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진은 복도로 나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한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야, 박수진. 한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선생님. 내가 지금 기분 좋아? 내가 틀렸다는 거 증명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냥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간호조무사 주제에. 한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걱정되어서. 환자? 웃기고 있네.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한 거 아니야. 선생님, 그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입 다물고 있어. 내 주제를 알아야지. 한정우는 수진을 째려보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밤 11시 30분. 미영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너 덕분에 환자분 살아났어. 내가 심근경색 가능성 말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한정우 선생님이. 그 인간 신경 쓰지 마. 명백히 오진한 건 그 사람이야. 미영이 수진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아, 난 간호조무사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그게 뭐가 잘못이야? 넌 환자를 살렸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수진은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밤 11시 55분. 나영수는 도시락을 들고 병원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응급실이 어디에 있나요? 1층 왼쪽 복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쪽에서는 무언가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응급실이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데 진통제만 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검사를. 닥쳐.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영수는 응급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계속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문을 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응급실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45세 여성으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간단히 진찰했습니다. 진통제 처방. 수진은 또다시 불안했습니다. 환자의 복통 위치와 증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복통 부위가 우측 상복부인데. 또야? 박수진, 넌 대체 뭐야? 한정우가 화를 냈습니다. 담낭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초음파 검사를. 내가 지금 내 의견 물어봤어? 하지만 환자분이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한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정말.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한정우의 손이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진은 뺨을 감싼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목에 걸렸던 십자가 목걸이가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간호조무사 주제에 의사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내 판단에 이래라 저래라 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 의료진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때린 것입니다. 환자 보호자 몇 명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의사가 간호사를 때려? 말도 안 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영순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뺨을 감싼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수진.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 목걸이. 자신이 며느리에게 선물한 그 목걸이. 영순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침착하게 복도 의자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걸음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이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세상을 살아오며 쌓은 강인함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순은 며느리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목걸이에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영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를 때렸습니까? 영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영순을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그저 평범한 60대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한정우는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래서요? 제가 의사고 저 사람은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행위에 참견하면 안 되죠. 의료행위요? 사람을 때리는 게 의료행위입니까? 영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영순이 한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때린 것을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병원이잖아요. 한정우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영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간호조무사를 대신해서, 무시당하고 무너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한정우입니다. 왜요? 영수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한정우 씨,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요? 간호조무사 따위가. 따위? 영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따위라고 부릅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아주머니 지금 제 환자들 진료해야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한정우가 영순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잠깐, 영순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영순은 손에 쥔 십자가 목걸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목걸이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준 선물입니다.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목걸이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존엄을 망가뜨린 겁니다. 존엄? 우스네요. 간호조무사 따위가 무슨 존엄. 다시는 따위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영순의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정우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순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영순이 한정우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그 눈빛. 30년 전에. 영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안팀장이 물었습니다. 영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의사가 우리 며느리를 폭행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보셨고 일부는 영상도 촬영하셨습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봤습니다. 환자 보호자 하나가 나섰습니다. 저도 영상 찍었어요. 다른 보호자도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두가 봤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자정 15분. 응급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였습니다. 보안팀장이 병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장님, 응급실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오셔야 합니다. 10분 후, 병원장 이종민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복 위에 재킷만 걸친 채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영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영순입니다. 이 병원 간호조무사 박수진의 시어머니입니다. 레지던트 한정우가 우리 며느리를 폭행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병원장은 한정우를 쳐다봤습니다.
한정우. 이게 사실입니까? 병원장님 그게 아니라. 한정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입니다. 병원장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한정우가 수진을 때리는 장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정우, 당장 내 사무실로. 그때 영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아, 진호야.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다. 수진이가.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10분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원장은 영순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혹시 서진호 이사님의 어머니십니까? 네, 제 아들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진호.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 지난 5년간 50억 원 이상 기부. 이사회 이사. 병원장은 급히 한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정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병원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동료를 폭행해놓고?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자신이 때린 간호조무사. 병원 최대 후원자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10분 후 서진호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진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진호야, 괜찮다. 영수는 침착했습니다. 진호는 아내를 봤습니다. 수진의 뺨.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수진은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누가 우리 아내를 때렸습니까? 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레지던트 한정우입니다. 진호는 한정우를 쳐다봤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때렸습니까?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진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영순이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진호야, 진정해라. 하지만 어머니가 처리하겠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러섰습니다. 영수는 다시 한정우를 쳐다봤습니다. 한정우 씨, 당신은 3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영순이 손가락을 하나씩 폈습니다. 첫째, 환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잊었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동료 의료진을 무시하고 폭행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환자를 돕는 귀한 의료인입니다.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셋째,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차별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순의 말 하나하나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자꾸 30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30년 전요?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수는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영순이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한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의대생 시절의 자신. 학생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1995년 4월 12일 한강 다리에서 당신을 구한 사람이 접니다. 영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한정우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연이은 시험 실패, 경제적 어려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 여인의 목소리,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정우는 그날 이후 정신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초심을 잃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 의사라는 권위, 이 모든 것이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인을 잊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때 저는 반찬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붙잡았죠. 영수는 신문 기사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노란 신문지였습니다. 한강에서 의대생 구한 시민 영웅. 30대 여성 반찬가게 배달원. 한정우는 신문을 봤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 의료진이 이런 일을. 병원장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간호사장 김미숙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김미숙은 영순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영순 선생님, 김미숙 선생님?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김미숙, 30년 전 이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한정우가 한강에서 구조되었을 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당직 간호사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의대생을 구하신 분이셨군요. 김미숙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응급실에서 그 학생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함께 오셔서 학생이 괜찮은지 확인하시던 모습 기억합니다. 김미숙은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이분은 30년 전 우리 병원 의대생을 구명하신 은인입니다. 당시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병원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인의 따님께 이런 일이. 며느리입니다. 영순이 정정했습니다. 며느리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정우는 여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세요. 하지만 자신은 어떤 의사가 되었는가? 환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의사, 동료를 무시하고 폭행하는 의사,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는 의사. 한정우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의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 오만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한정우를 내려다 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영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수는 한정우의 눈을 봤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정우 씨,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영순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오만한 의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의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십시오. 영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동료 의료진을 존중하겠다고,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영순의 손을. 약속합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영순은 한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당신을 살린 이유는 훌륭한 의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네,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끊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수진의 손에 이 목걸이를 고쳐서 다시 걸어라. 항상 당당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수진은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영수는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전 의료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실을 나서는 영순. 그 뒷모습을 한정우는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30년 전 자신을 살린 은인, 그리고 오늘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린 은인. 한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환자를 존중하고 동료를 존중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병원장은 한정우를 불렀습니다. 한정우, 이번 일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나영순 선생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셨으니 정직 3개월로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료 윤리와 인권 교육을 받으십시오. 깊이 반성하십시오. 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한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후 서울중앙병원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한정우는 정직 기간 동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환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을 도왔습니다. 진정한 의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정우는 복도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목에는 고쳐진 십자가 목걸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수진 선생님. 한정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날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환자 차트 같이 보실래요? 제 의견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한정우도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간호사실로. 같은 날 오후, 나영순의 반찬 가게. 한정우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순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정우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제 의사 면허증입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깨끗한 액자 속 의사 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30년 전 학생증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려주신 학생증입니다. 제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면허증 옆에 두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2주 전에도 저를 살려주셔서 이제 진짜 의사가 되었군요. 영수는 한정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의사 되었습니다. 한정우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반찬 몇 가지를 쌌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몸 건강해야 환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우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가게를 나섰습니다. 영수는 한정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사가 되었구나. 그날 저녁, 영순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니?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도 병원에서 존중받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원래 훌륭하기 때문이야. 영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목걸이 고쳤어요. 다시는 벗지 않을게요. 수진은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래. 항상 당당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할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30년 전 한강에서 한 의대생을 구했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있나요?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모두가 환자를 위해 일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